네,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가 PPT예요. PPT 앞에 있는 화면하고 똑같은 거니까 같이 보시면서 설명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제 6학년 아이를 자녀로 두고 계신 어머님들이라서 초점을 거기에 좀 맞추려고 해요. 네, 지난번 설명회 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난번에는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초6 관련된 내용이 적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6학년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라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수학이라는 과목은인데 뭐 내용이 흐리긴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하고 다른 점을 크게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써 있고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초등영어, 중등영어, 고등영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 영어 투자 많이 해놓으셨죠. 중학교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내서 내신 관리만 하시고 약간 수학이나 국어, 과학에 올인하시는 강남 쪽의 특징이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영어는 초등학교 때 잘 잡아놓으시면 중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용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학년별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고 그 내용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용이 빵꾸가 나 있으면 중학교 가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지난주에 상담하고 등록을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내신이 8등급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일단 받아놨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거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께 빵꾸가 나면 고등학교 거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은 이해를 시키는데 문제를 하나도 못 풉니다. 왜? 인수분해를 못 하거든요.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극한의 개념은 이해를 시키지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느 한 부분에 빵꾸가 나면은 반드시 메꾸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학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상위 개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하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상위 개념, 초등학교는 하위 개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상위 개념, 중학교 때 배우는 게 하위 개념. 그럼 이것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행을 통해서 상위 개념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자기 학년 하위 개념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미분의 개념을 이해한 친구가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미분을 전혀 모르고 3학년 개념에서 3학년이 2차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수학에서만큼은 선행학습은 필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위 개념을 많이 알면 알수록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 이어져 있다는 말은 하위 개념에서 네, 어서 오세요. 심화를 극도로 들어가면 심화 수업을 극도로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 심화가 결국 고등학교 선행하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심화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중학교랑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냐 심화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저께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저기 인천 송도에 있는 어떤 학원 입시 설명회를 기자가 잠입 취재해가지고 그걸 기사를 썼더라고요. 거기 그 강사가 완전히 사이비 교주처럼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막 이러면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뭐를 끝내야 되고 뭐를 고등학교 수학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너무 선행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심화를 무시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 학년 심화보다는 선행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6대4 정도로 균형은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초등학교 어머님들 계시니까 초등학교 6학년 거 심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거 선행하는 거 좋고 고등학교 거 선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자기 학년 심화를 충분히 다져주셔야 돼요. 왜냐? 어차피 다 이 동네 고등학교 보내실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려면 이 동네 고등학교 수능보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심화 안 다루고 선행만 쭉쭉쭉 한 애들, 기본 문제 풀면서 수상 끝내면 수학, 수학 끝내면 수원, 기본 문제 위주로 달린 애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심화 문제 풀려면 풀리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문제를 붙잡고 30분 동안 씨름하는 경험이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이 돼야 나중에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 나오고 고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 나와도 그래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그림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학에서는 선행과 심화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주셔야 된다. 제일 좋은 건 5대5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실 거예요. 옆에 애는 어디 나간다는데 우리 애는 맨날 심화만 하고 있고, 그래서 6대4 정도로 균형을 조금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어머님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거의 10년 정도를 고등학생만 가르쳐 봤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 학원 와서 아이들을 처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 애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6학년이라는 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 특징, 말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민재같이 제잘제잘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닫고 조용해지고, 시우같이 막 엄마한테 막 엄마 회사에 찾아가던 애가 어느 날 연락도 안 받을 겁니다. 네,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조금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많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대화가 단절되는 시기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 본격적인 학습 부담감이 증가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요즘 많으세요. 초등학교 때까진 놀게 해주지 뭐. 중학교 가면 고생길 시작인데. 근데 6학년쯤 되면은 약간 불안해지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오셨을 거예요. 약간 불안한 마음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님들 설명회 한다 그러면은 1명, 2명 오십니다. 근데 6학년쯤 되니까 그래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들도 이제 학습 부담에 대한, 중학교 가서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애가 조금 늦은 건 아닌가? 부담감도 굉장히 심해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죠. 우리 강남 지역 어머님들 너무 똑똑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하다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어머님들이 웬만하면 중학교 수학까지는 거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냥 학원 보낼 게 뭐 있어, 내가 가르치지 하다가 6학년쯤 되면은 슬슬 한계에 부딪힙니다. 6학년 심화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엄마 때 배웠던 방법으로 풀어주면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슬슬 학원을 알아보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예요. 근데 어머님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원을 12년째 올해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원장을 했어요. 26살부터 전 졸업하자마자 학원을 오픈했거든요. 나름 잘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뭘 좋아했냐면 나이가 젊은 원장이다 보니까 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잘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방학 때문에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가는 게 일이었어요. 캐리비안 베이 가고 오션월드 가고, 지금 코로나 터져서 우리 학원은 제가 안 하는 거지 저는 방학 때마다 꼭 하러 놀러 갑니다. 근데 제가 애들 데리고 롯데 에버랜드 가잖아요. 꼭 태우는 게 뭐냐면 T-익스프레스라는 꼭 태워요. 롤러코스터. 그거 애들이 한 2시간 줄 서거든요. 저희 학원에 30, 40명 애들 줄 서 있으면 유독 시끄러운 애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 번 타본 애들. 한 번 타본 애들이 막 엄청 아는 척해요. 몇 번 떨어지는데 세 번째가 무섭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처음 타보는 애들. 어머님들이 왜 불안하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어디서 떨어지고 어디서 올라갔다가 몇 번 돌면은 이게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놀이기구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몇 번 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몇 초 동안 타는지를 모르니까, 한 번도 안 타보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시면 돼요. 제대로 알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옆에 말에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고 아이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빠른 아이도 있고 늦은 아이도 있고 아이들이 머리가 뒤늦게 트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대부분 아이들이 전부 다 제 갈 길 잘 찾아갑니다. 그 믿음을 조금 가져주시고 우리 애가 늦었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어머님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누구보다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 아이들도 같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먼저 아시고 공부하시고 아이를 향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신뢰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 어머님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 그걸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3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3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개정교육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2022년 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6차 교육과정 세대나 막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옛날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이러다가 7차 이후로는 큰 틀은 건들지 않고 3년, 4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골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교학점제라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처럼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그거에 대한 학점을 얻어서 졸업을 하려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치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학점을 전부 다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얼마가 안 나오면 유급을 당하죠. 학점이 이수가 안 돼버리면 졸업 처리가 안 돼서 대학교처럼 4년을 다닐 수도 있고 5년을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방학 때 보충학습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만약 1학기나 2학기에 낙제가 나올 경우에는 방학 때 보충학습을 부릅니다. 그 보충학습을 계절학기 듣듯이 보충을 시켜서 어떻게든 이수를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요. 고등학교 2025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이 전부 다 고교 학점제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2028년 수능에 처음으로 적용이 되고 그럼 수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거를 내년 4월 달에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전에는 아무도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저희가 이 제도의 취지와 현재 교육부 장관의 성향과 얼마 전에 잘리긴 하셨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장님의 성향과 논문을 분석하면 학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에서는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대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 아이가 몇 점 맞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반에서 몇 등급 정도가 위치하냐 이게 이제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라는 건 아이들마다 선택한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점수를 얘는 몇 퍼센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200명이 신청하는 과목도 있을 거고 어떤 과목은 10명밖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상대평가가 유지가 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등급을 잘 받으려고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는 과목을 신청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취지랑 어색해지게 결국은 지금처럼 똑같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상대평가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교육부 장관을 이미 했던 분이에요. 그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 철학도 확고하시고 교수님 출신이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어머님들 초등학교 자녀 저학년 두고 계시면 혹시 아이비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이비 교육. 요즘 이게 대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미만 드신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아이비 교육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교육의 줄임말인데 국제학교 시스템이에요. 어서 오세요. 국제학교에서 아이비를 시험을 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시면은 제주도 영어 교육마을이 있는데 거기 국제학교에서 아이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초등학교마다 저도 아는 분들이 사립초에 조금 있어서 알아보면은 태스크포스, TF팀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비 교육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가장 관건인 게 2028년에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수시에 아이비 전형을 집어넣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아이비가 도대체 뭐냐면요. 서술형 시험을 말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서술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이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3이 나오는지
그 3이 나오는 이유를 네가 배운 개념과 네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바뀌어 나갈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IB로 전면 바뀌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과도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냐?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니까 절대평가로 바뀌게 될 거고, 절대평가라는 건 일정 점수만 넘어가면은 똑같이 A등급, B등급을 주다 보니까 이제 수능이 지금처럼 대학교를 가는데 큰 역할을 못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일종의 자격고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입사 지원 받을 때 우리 회사 지원하려면 토익 800점 이상 지원해서 요 정도 라인, 우리 학교 지원하려면 수능에서 몇 점 이상 받아와, 그럼 다 지원할 수 있어. 그럼 걔네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시험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무슨 정책을 발표했냐면 3불 정책이라는 걸 우리나라 법으로 딱 세워버렸어요. 3불이라는 건 3가지 절대로 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냐면 본고사입니다. 옛날에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잖아요. 그 대학별 본고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쪽 사교육 업계에서 예측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대학별로 이제 시험이 생기겠죠. 서울대 입학시험, 고대 입학시험, 성균관대 입학시험. 그럼 당장은 그런 게 못 생기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논술과 면접이 굉장히 비중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고등학생하고 현재 중학생은 그렇게 크게 입시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은 6년 뒤에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당장 논술학원 등록하셔야 되냐? 절대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대화하실 때도 아이들에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걸 말로 하는 게 면접이고요. 글로 쓰는 게 논술이에요. 굳이 별도의 사교육을 들이지 마시고 어머님하고 같이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신다든지 신문을 읽고 신문에 관한 내용을 나누신다든지 그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넘어오면 결국 수학에서도 앞으로 서술형 시험을 어머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 그래서 서술형을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제발 책에다가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문제 막 푸는 친구들, 초등학교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수학은 책에다가 풀어도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응용이나 심화 정도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풀이노트를 준비하셔서 풀이노트에 문제를 풀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 어머니들 조심하실 게 풀이노트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풀이노트는요, 줄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 절대로 줄 없는 노트 사주시면 안 돼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칠판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왜 그어져 있냐면요, 선생님들 필기하실 때 저도 글씨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줄이 맞으면 아이들이 보기가 편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서술을 하는 이유, 풀이노트에 풀이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다시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를 틀리면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줄이 없이 막 낙서장처럼 풀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줄이 있는 노트에다가 풀이를 쓰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넘어가서 이거 시키면요, 절대 안 돼요. 애들이 교정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직 어머님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풀이노트에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문재인 정부 때는 자사고가 폐지되고 외고가 폐지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뭐 정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6학년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자사고 외고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국영수사과 교육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자사고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자사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고 학교마다 전부 다 자기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자사고 아이들의 입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생각하실 때 자사고라고 해가지고 너무 내신이 어렵지 않냐?
이 동네에 내신 쉬운 학교 없습니다. 현대고나 휘문고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애가 자사고 가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외고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외고도 아직 요 6학년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입시에는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 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결국 서논술형 시험의 강화다. 서술형, 논술형을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학교 수학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수학하실 때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습, 빵꾸예요. 초등학교 수학을 진행하실 때 복습하고 빵꾸라는 단어를 지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는요 1학기, 2학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6학년 1학기 책하고 6학년 2학기 수학을 펴보시면요 단원 이름도 똑같아요.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 2단원 소수의 나눗셈이 이쪽에 4단원 넘어가 있고 요 단원 순서의 차이지 단원의 이름이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6학년 2학기 거 하시면 6학년 1학기 거 복습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복습이 중요하지, 6학년 1학기 거 한 번 더 풀어, 이런 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6학년까지는 그냥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쭉쭉쭉쭉쭉 차고 나가주시면 돼요. 중간에 설사 빵꾸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학년 거 선행하다 보면은 충분히 빵꾸가 메꿔집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달라요. 중학교는요 수학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5가지 영역으로 저희는 세분화시키진 않고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대수라는 파트고 두 번째가 기하, 통계라는 파트, 3가지로 나눕니다. 이 대수라는 게 영어로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대자가 대신할 대자고요, 수라는 게 숫자 수예요. 그럼 대수라는 건 뭐냐? 숫자 대신에 무언가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숫자 대신에 뭘 쓴다는 뜻일까요? X 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X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지브라 또는 프리 알지브라 이렇게 말하는 게 대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X를 사용하는 부등식,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1학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당연히 도형을 말하는 거죠. 통계라는 건 당연히 표 그리고 평균 구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이 기하하고 통계가 2학기에 전부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잘 생각해 보실 게, 물론 여기서 중학교 선행이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중학교 선행을 시작 안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수하다가 기하하다가 대수하다가 기하하다가 대수하다가 기하하는 거랑 대수를 쭉 하고 기하를 쭉 하는 거랑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선행의 함정은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수, 기하를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까먹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방정식 쭉 해놓은 다음에 함수 쭉 해놓은 다음에 도형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까먹는 게 좀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포장하기에 따라서 다른 학원들은 뭐라고 부르냐? 연계선행이라고 불러요. 1학년 1학기 끝난 다음 1학년 2학기로 가는 게 아니고 1학년 1학기 끝나고 2학년 1학기로 갑니다. 그 다음 3학년 1학기로 가요. 이게 연계선행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학원은 1학년 1학기 끝나면 1학년 2학기로 갑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신입생 받기가 편하거든요.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반구성하려고. 반구성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수업만 놓고 보면은 연계선행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연계선행을 대수 파트하고 기하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당연히 대수 파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끝나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쭉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부교재로 반복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난 친구들에 하여서 기하 선행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기하 선행은 결국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은 사실은 연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1학년 2학기 도형하고 2학년 2학기 도형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도형은 상대적으로 저희는 조금 덜 시킵니다. 그 비중을 저희 학원은 7대3 정도로 잡고 있고요. 대치동에 가시면은 영재수학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들 들어보셨어요? 영재수학학원이 뭐냐면 이것만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기하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 좋은 건 뭐냐면요, 세상에 온갖 종류의 학원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대치동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맞출 수 있는 학원이 대치동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대치동은 학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수학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만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학원이 대치동의 영재수학학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초등학교 수학을 해봤는데 조금 도형을 못하는 것 같다, 도형이 좀 약한 것 같다, 일반적인 계산에 비해서, 그러면 한 번쯤 상담해보세요. 영재수학학원 가면은 딱 상담해 주십니다. 일주일에 몇 번 와가지고 몇 개월이면 뭐 끝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까지는 자유학기제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내년 7월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년 7월까지 지금 9월이니까 한 11개월 시간 동안에 약점은 조금 잡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수 파트는 어느 학원이나 강조하니까 학원 하나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약하다 싶으면 이제 영재수학 같은 데서 기하만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조금 성숙해서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강을 도움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강남구청 인강이 있는데 강남구청 인강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대부 인강이 수업료는 싼데 교재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강남구청은 전부 다 시중교재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강남구청 인강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는 자유롭게 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수학의 특징에서 제가 시험의 의미라고 써놨어요. 혹시 어머님들 요거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험을 잘 보는 아이와 공부를 잘하는 아이, 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시험을 잘 보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저희 학원은 한 반에 5명 들어가서 저랑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에 대해 파악을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이의 수준이 있어요. 아, 얘는 이 정도 나오겠다. 그럼 대부분은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험 보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뭐라고 포장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실수했어요. 계산 실수했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그건지 몰랐어요. 근데요, 어머님들, 이게 다 아시네요. 예,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왜냐면요, 단원평가 전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단원평가 보면 솔직히 대부분 100점 맞을 수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난히 100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의 이유도 가지가지예요. 문제를 잘못 봤다, 계산을 잘못했다, 심지어는 선생님 탓도 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 그럼 맞은 친구들은 뭔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혼내듯이 단호하게, 야, 실수도 실력, 그게 안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큰 것 같지만 아직 애기예요. 저희 딸이 4살인데 제가 4살 딸한테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눈을 마주치시고, 일단 어깨를 잡으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자세하게, 아이야,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게 교정이 조금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학교 때 가서 또 그래요. 지금 이번에 중학생들이 2학기 때 처음으로 시험 보거든요. 저희 학원도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가 시작되는데 토요일날 아침 10시 되면 중1들이 저희 다 모입니다. 한 20명 되는데 이 방에 다 와요. 그럼 뭐 하냐?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시간 딱 재놓고 선생님이 감독 딱 하는 애에서 똑같이 시험지 풀고 OMR 마킹까지 연습해요. 그거를 하루에 2개씩, 일주일에 2개씩 합니다. 왜 그걸 시키냐?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마킹을 못해요. 그래서 전 너무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애들이 시험지 이제 채점하고 보면은 자기 마킹을 실수해서 2점이 깎였대. 옛날엔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냥 틀린 거예요. 근데 틀렸다고 바로 혼날까봐
마킹 실수했어라고 그냥 거짓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라는 거. 그럼 그 실수를 왜 했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약점을 보완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계산 실수가 유독 잦다? 그럼 간단해요. 기탄 수학 사주시면 돼요, 어머님들. 연산 학원 보낼 필요 없고 기탄 수학 어머님들이 10분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채점하시고 몇 개 이상 틀리면 밥을 주지 마세요. 맞을 때까지. 용돈을 주지 말고 요즘 제일 잔인한 건 스마트폰 뺏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중학교 때 스마트폰 뺏으면 애들이 집을 나가요. 근데 아직 초6이니까 아직은 가능하세요. 네, 아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시고 계산 실수 많은 친구들 이거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칙 연산만 잘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버가 돼요. 절대로 실수, 계산 실수는 어머님들이 넘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 키우시려면 실수를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럼 아이가 유독 자주 하는 실수? 얼마나 초등학교 좋습니까? 1년에 12번 시험 보잖아요. 단원평가. 그 단원평가 보세요, 어머님들. 12번 전부 다 100점 나오면 그 아이는 전 퍼펙트하다 그래요. 오늘 안 오셨는데 어떤 어머님 딸이 계신데 그 딸이 어머님이 막 미치려고 하셔. 왜 미치냐? 우리 애는 너무 수학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뭐 얘는 막 힘들어 죽겠대. 숙제할 때도 3시간 걸린대. 근데 걔 6학년 단원평가가요, 어머니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0점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수학만 그런 게 아니고 과학하고 사회도 그래요. 국어도.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도끼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도끼예요, 도끼. 독하게 애들이 자기가 잘하고 싶어야 잘해지는 거거든요. 애들을 가르쳐 보면요,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어머님들. 에이,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어머님.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 잘하면 좋지, 못해도 뭐, 이 마인드예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오해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건 한 문제 틀리면 이가 갈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교무실에 맨날 쳐들어갔어요. 내가 쓴 거 다 왜 틀리냐고 막 우기고 싸우고 뭐하고 그걸 도끼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조금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다 보니까 욕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욕심의 한자는요, 욕이 하고자 할 욕이에요. 심이 마음심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실수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럼 그건 누가 해주냐?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걸 4글자로 뭐라 부르냐? 동기부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냐? 오늘 집에 가서 아이 팔 잡고 동기부여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애들한테 야, 엄마랑 대화 좀 해. 그럼 어떤 애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대화가 뭔지 아세요? 뭔데?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학원 고3 아이가, 고3 애가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걔는 엄마랑 최근 대화를 생각하면 대화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저 나중에 아직 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 딸이랑 그럴까봐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이 행복이 오래 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욕심을 심어주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잘합니다. 생각보다 잘해요.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수학 잘 못하는 애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들이 볼 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칭찬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재주도 없고요, 뭐 특별한 스킬도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칭찬밖에 없어요. 어떤 어머니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데려가 키우래요. 그렇게 이쁘면. 정말 키우고 싶어요. 우리 민재를 제가 도민재라 불러요, 어머니. 도민재라고. 너무 이뻐요. 안 예쁜 애가 없어요.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래 안 갑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어머님들이 힘드신 거지, 지나고 나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6학년 때부터 절대로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이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특히 저희 학원 애들, 저는 어떻게 골라받은 건 아닌데 애들이 너무 안 예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6학년이 저희 12명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아들 같고 딸 같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 집에서도 제발 아이들을 처음 낳았을 때의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네,
부탁드립니다.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나중에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라 컨버세이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였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이 애를 학원을 안 보내시고 엄마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니까 미적분까지 다 가르치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첫 번째 중학교 2학년이라 이렇게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60점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히 저한테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학원에 이제 등록을 시키신 거예요. 걔가 기말고사 몇 점 맞았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6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96점 맞았어요. 선생님 잘 가르치시네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딱 하나, 아까 말했죠, 칭찬. 계속 잘하네, 잘하네, 너 되게 잘하는데 그 말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 저희 학원 다녀요.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계속 칭찬하면서 이 선행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환상. 우리 애가 끝냈어. 중학교 거 몇 번 했어. 심화까지 했어. 고등수학 상을 5번 돌렸어. 그 아까 고등학교 수학선생님 엄마가 상담와서 첫 번째 말이 어떻게 미적분을 푸는 애가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을 틀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어머님. 그게 어머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는 지들끼리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동네 애들 선행 다 하거든요. 선행한다고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선행에 대해서 환상을 버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 빵꾸는 누구한테 배우든 몇 번을 하든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굉장히 교육적 가치관이 빠르고 여러 번이에요. 빠르고 여러 번. 저는 두꺼운 책으로 차근차근 하는 거 극혐합니다. 일단 제가 지루해서 못 버텨요. 아이들이 수업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을 했는데 이만큼 남아있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은 얇은 책으로 빠르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들은 한 권의 책을 막 3-4번 풀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걔가 완벽해지냐? 절대 안 돼요. 어머님들이 한 가지 깨부셔야 되는 게 오답노트에 대한 맹신을 벗으셔야 돼요. 오답노트 안 만들어도 돼요. 오답노트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 내신 대비할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성훈이도 그렇고 전부 다 문제집 제가 최소한 6권 풀려요. 최소한 6권. 빨리 푸는 친구는 8권 풀고 시험 보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다 100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8권을 풀리다 보면요, 저는 자체 교재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가 제일 좋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받고 파는 책이 최고입니다. 그 책을 8권을 풀리면요, 내용들이 8권의 책이 다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RPM 풀리고 센 풀리잖아요. 그게 오답노트예요. RPM에서 틀린 거 센에서 또 틀렸다. 그게 이제 오답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굳이 그걸 오답노트를 사가지고 빨간 펜, 파란 펜을 옮겨서 내가 틀린 이유를 적고 포스트잇 붙이고 어머니도 오려가지고, 그건 언제 하셔야 되냐? 오답노트는 딱 고3 때 하시는 거예요. 왜 고3 때 해야 되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러 가면 어머님들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8시 40분에 1교시 시작이에요. 10시에 끝납니다. 2교시가 10시 반에 시작이에요. 쉬는 시간을 30분을 줘요. 이때 뭐 할까요? 화장실 가서 똥을 3번 싸도 남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정석 가져가겠어요? 이때 오답노트 보는 거예요. 30분 동안 오답노트 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거, 혹시 이번 수능에 나오면 대박인 거고, 안 나오면 많은 거고. 고3 아이들은 오답노트가 의무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오답노트 만들 시간에 문제집 하나 더 사서 더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굳이 오답노트에 대한 맹신을 깨부시세요, 어머님들. 오답노트 한다고 그 오답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순간 깨달으면 전부 다 충분히 오답 커버 가능합니다. 그 중학교 때 너무 오답노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가 되게 어렵죠? 빵꾸. 선행도 마찬가지. 선행을 너무 믿지 마셔라. 선행학습 많이 했다고 그 아이가 충분히 된 건 아니고, 빨리 했다고 빵꾸 많고 천천히 했다고 빵꾸가 없는 건 아니다. 저희 학원은 제 방침이 빠르고 여러 번을 돌려서 최대한 빵꾸가 없게끔 만드는 거지, 다른 학원 선생님은 천천히 꼼꼼히 해서 빵꾸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하시면 어머님들이 고르시면 돼요. 어머님들 교육 가치관하고 맞는 쪽을 가시면 되는데,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여러 번을 돌리는 학원이다.
방금 비슷한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그거 하나만 해서 100점 나오는 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정석 안 하는 친구 없잖아요. 정석 여러 번 풀려도 100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빵꾸가 나더라도 반복하고 빵꾸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 돼요. 왜 여러 번 했는데 빵꾸가 났어? 그 생각만 안 하시면 조금 어머님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거의 대부분 오늘 오신 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언주중학교를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청담중이나 봉은중학교가 가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언주중이라서 일단 언주중학교 수학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주중학교는요, 특징이 뚜렷해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는 아닌데 문제는 문제 수가 많아요, 어머님들. 제일 적게 나올 때가 26개, 많이 나오면 27개. 대신 선생님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대신 이 학교는 서술형 시험이 없어요. 올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항수를 조금 늘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27문제를 45분 안에 풀고 검토하고 마킹까지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언주중학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 부족이에요. 시간 부족. 애들이 시험 끝나고 오면 전부 다 몇 분만 더 있었으면,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머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간고사 난이도하고 기말고사 난이도가 이 격차가 대부분의 학교가 심하긴 합니다. 물론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으면 기말고사 어렵게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언주중은 유독 심해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 분석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쉽고요, 어떨 때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항상 어렵게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공부는 시킵니다. 그렇지만 막상 공부한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쉽게 나올 때도 있고요.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말 때 나오겠지? 했다 갑자기 확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 마지막 네 번째를 안 썼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문항을 믹스해 놓습니다. 이 믹스라는 게 이제 섞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과 저의 상식으론 1번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그래서 1번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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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이게 가장 정석이잖아요. 언주중은 안 그래요. 7번쯤에 어려운 문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8번이 쉬워요. 10번이 또 어렵고 11번이 쉬워요. 그럼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어머님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7번이 어렵고 8번이 쉬우면 8번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번을 틀려요. 방금 전에 어려운 문제를 보고 겁을 먹는 거예요, 애들이. 인식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이번 시험 어렵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쉬운 문제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저는 계속 알려줘요. 얘들아, 7번이 어렵다고 8번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 말을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언주중 선생님들은 이걸로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그래서 언주중은 문항이 난이도가 조금 뒤죽박죽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착한 선생님 오시면 조금 문항이 예쁘게 되면은 애들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똑같은 난이도인데 믹스 되면은 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조금 저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굉장히 서술형이 꼼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1점씩, 2점씩 깎여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언주중 수행평가는 다 못 맞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미리 예시문항하고 페이지 쪽수하고 문제 번호까지 알려줘요.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낼 거야 라고 알려주는데 대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서술형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점수를 많이 깎아요, 거기서. 그때 근데 깎는 것도 그냥 막 깎는 건 아니고 기준을 알려주세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수행평가는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필이 8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20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 내신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수행에서 몇 점 깎이면? 2점 깎이면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치면은 4점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점 깎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수행평가는 20점 만점에 20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약간 단원평가 체크하듯이 최소한 2학년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수행평가 언제 보니? 나왔니? 하면 애들 사진 찍어오라고 하셔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선생님 언제 수행평가 본대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러면 저도
이제 그런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어머님이 그런 문자 딱 받으면 한 번 더 꼼꼼하게 봐드리죠. 물론 알아서 꼼꼼하게 봐드리지만 어머님들의 문자모 보면은 선생님들도 긴장 더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3학년쯤 되면은 본인들이 챙겨 먹는데 2학년까지는 요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제가 3가지를 좀 써드렸습니다. 첫 번째, 결국 문제는 이해력이다. 결국 문제는 이해력이다. 이게 어머님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머님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수능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요즘은 뭐냐면요, 이해력 싸움이에요.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못 읽어요. 읽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걸 요즘 뉴스에서는 문해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사실이 그래요. 그 수학에서 애들 제일 어려운 거 말해봐라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가장 어려운 거 소금물, 가장 어려운 거 거속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하기가 싫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해력을 많이 키워주셔야 돼요. 이해력. 그럼 이해력을 키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서예요, 어머니. 6학년 때 시간 조금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어머님들보다 빠릅니다. 요즘 애들 인강이요 1.5배속 놓고 들어요. 너 알아듣겠니? 다 알아들어요. 영상에서 딱 썸머리 해가지고 딱 영상 요약하는 건 정말 잘해요. 애들이 유튜브 찍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네가 편집해놓은 거 보면 예술이에요. 정말 잘해요. 근데 걔네가 써놓은 글을 보면요 환상이 깨져요. 이게 글인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활자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게 약간 강제적으로 독서를 시키셔야 돼요. 뭐 읽혀야 될지 모르겠으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교수님들이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 중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0권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라도 읽히게 시키세요. 읽고 독후감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머님들이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고 책 이야기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아, 그렇구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가장 훌륭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해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요즘 수능 특징이, 선행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학년 1학기 것만큼 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지금 저희 학원에 선행이 가장 빠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이게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만에 지금 다 끝냈어요. 중학교 3년치를 1학기 2학기 다 해서. 우리 시우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시우도 지금 1학년 2학기 끝나가거든요. 3개월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진도는 겁나게 빨리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왜 걱정하시냐면 옆에 애를 보니까 걱정하시거든요. 누구는 어디 끝냈다는데, 누구는 무슨 책 한다는데, 어디 학원은 몇 개월에 끝난다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이 상황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날로 먹지 않습니다. 전부 다 봐가면서 언제까지 뭐를 끝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빼드려요. 그러니까 진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반드시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면 1학년 1학기만 끝낸 상태로 보내셔도, 또는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내셔도 충분히 진도는 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독서, 이해력, 아이랑 대화, 아낌없는 신뢰,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좀 하셔야 돼요. 3번째, 저희 학원 다 처음 온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해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우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숙제가 너무 많대요. 숙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적 가치관, 빠르게 여러 번. 그러니까 전 숙제 진짜 많이 내줍니다. 거의 숙제가 거의 풀어야 되는 양이 수학 문제집으로 9장 정도 내줘요. 그러니까 한 권당 3장씩 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숙제 3장만 내줄게. 적은데요? 대신 문제집이 3권이에요. 그 3권씩에 3장이니까 9장을 푸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언주중학교니까 그래요. 아까 언주중학교 시험 대비 뭐라 그랬죠? 특징이 문제수가 많다. 그럼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문제 많이 푼다고 빨라지냐? 절대 안 그래요. 처음 선행할 때부터 문제 많이 풀려야 됩니다. 아이들은 적응의 동물이라서요, 어머니들이 딱 2달만 버텨주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 온 애들을 제가 보니까요, 2달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30% 정도 돼요. 초등학생들이. 왜 그러냐?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숙제가 많대요. 근데 아이들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2달만 버티시면 울면서 해와요, 그냥. 저희 학원 오늘 수업한 6학년 여자애가 있는데 밤새서 해왔대요. 걔는 좀 독하긴 해요. 독했는데 6학년 같지가 않은 고3, 제가 또 인생 2회차니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애가 자기주도가 잘 되는 친구인데 그 아이가 밤을 샐 정도로 제가 내줍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신 저는 숙제를 안 해와도 절대 안 혼내요. 어차피 못할 만큼 내주기 때문에 저는 숙제 안 하는 걸로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대신 용납할 수 없는 게 답지 보고 뺏기는 거, 그리고 풀 수 있는데 별표 쳐오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안 돼요. 대신 저는 숙제량은 충분히 내주고 못하면 남겨놓고 풀리면 돼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려고 빨리빨리 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 적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주중학교 보내실 거면 지금 6학년 때부터 문제풀이 양을 늘리셔야 되는데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6학년 2학기 거부터 하시면 돼요. 6학년 2학기 어머님들 보시면 디딤돌 책 한 권 풀고 있어요, EBS 한 권 풀고, 안 돼요. 어머님들 최소한 3권, 최소한 3권 푸셔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빨라집니다. 절대로 애들은 저절로 빨라지지 않거든요. 6학년 2학기 문제집 한 권 더 주세요. 아이가 조금 노는 것 같다, 한 권 더 주세요. 풀리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풀게 하셔도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주말은 2장씩 풀리시던지. 그래서 꼭 문제를 많이 풀리셔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저희 학원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많이 풀려드립니다. 많이 풀게 하니까 언주중 대비가 같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프라임 에듀니 3순환 시스템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다 압니다. 빠르게 나가면 구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빠르게 설명드리면, 예시예요. 어떤 친구가 저희 학원에 처음 왔습니다. 그럼 걔한테는 개념 플러스 유형 1-1 딱 한 것만 나가요. 처음부터 너무 빡세면 힘들어하니까 이게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6주에서 8주 정도.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개념 플러스 유형 1-2가 아니고 2-1로 갑니다. 2-1로 가면서 센 1-1이 같이 들어가요. 이제 문제집이 2권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8주 정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나면 개념 플러스 유형 3-1하고 센 2-1하고 일품이 같이 들어갑니다. 문제집이 3권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1학년 2학기 거 하면서 똑같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끝나면 2학년 2학기 계속 누적. 그래서 결국 목적은 아이들이 문제집 3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책이 3권으로 늘어나면 애들이 꼭 이래요. 한 권 까먹었어요, 선생님.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2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데 그래도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학원에서 풀리면 되니까요. 계속 풀리면 되니까 그래도 문제집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이게 적응이 되면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적응이 되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게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6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거에 1.5배에서 2배 정도로는 늘려주셔야 돼요. 일단 양은 한번 늘리는 게 어렵지 늘어난 양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한두 장 이상씩 꾸준히 풀 수 있게끔 문제집을 많이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저희 학원에서 뭐가 진행되냐면요. KTC 전국 수학 경시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요즘 성대 경시는 잘 안 보는 추세고 KME, HME, KTC 3가지가 있습니다. HME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법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빨리 고등학교 수학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의 목적은 수학상을 시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HME는 굳이 건들지 않고, KTC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9월 달에는 이 정도 진도 나가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이 정도 진도 나가야 되면서 전국에 초등학교에 뿌리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의 범위에 맞춰서 수학 경시 대회를 해요. 그래서 선행을 보는 게 아니고 6학년 아이들은 6학년 2학기 거 딱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등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분석표랑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두 번째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에서 화목토에 오는 친구들은 목요일에, 월수금에 오는 친구들은 금요일에, 여기 안 오는 친구들은 제가 토요일날 주말에 불러서 따로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시대회 같은 시험도 계속 풀어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야 적응이 되니까 이건 9월 달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학원 초육, 오늘 예비 중일 설명회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규반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규반이라는 건 한 반에 최소한 8명까지, 맥시멈 8명까지 해서 판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4개 반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제 편의상 이름은 A, B, C, D로 지었습니다. A반, 저는 우리 학원 모든 아이들이 A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늦어도 겨울방학 12월 말에는 수학상을 응용하는 친구들. 응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저희 학원 6학년 2명 정도가 수학상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맞춤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2명은 아마 9월부터 12월까지 저랑 천천히 3개월 동안 기본 다지기를 할 겁니다. 그 다지기를 끝내고 이제 12월 말에 응용반을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닌 나머지 친구들은, 현재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 한두 명 정도 빼곤 전부 다 B반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요일 같은 건 아무것도 안 결정됐고 그냥 A반이 2개 생길 수도 있고 B반이 2개 생길 수도 있어요. 과정만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뒤늦게 9월이나 10월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 선행이 조금 안 돼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C반하고 D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7월 달 전까지 중학교 전 범위를 끝내는 게 C반하고 D반의 목표고요. 이제 A반하고 B반의 목표는 겨울방학 때 수학상을 완벽하게 해놓고 3, 4, 5, 6 동안 계속 수학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수학상 다지기,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수학화를 해놓고 1학년 2학기 때 수학화 다지기,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수원 시작해서 학기 중에 다지기, 여름방학 때 수투 시작해서 다지기,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고등수학을 최소한 과정별로 4권 이상의 책을 푸는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투까지는 거의 마스터란 말이 좀 건방지긴 하지만 마스터를 목표로 달려가는 반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냐? 지금하고 동일하게 한 반에 5명씩 개별 맞춤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반에 5명인데 저 혼자 모든 6학년을 다 할 수 없어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총 4분이 계세요. 학원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알찬 학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대부분 원장 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어머님. 저희 학원 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캐릭터가 전부 다 다르세요. 저는 좀 빠르게 여러 번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꼼꼼한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조금 그 선생님 뭐 저랑 중간 정도 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저랑 비슷한 선생님 한 분 계셔서 4명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 수업이 배정이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이 꼭 저랑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생 관리 카드라는 게 있어서 제가 날마다 애들 진도랑 학습계획 커리큘럼을 제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언제까지 뭐 이번에 특별히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런 걸 다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꼭 저랑 수업을 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제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거기 안에 나눠드린 봉투에 보시면은 오늘 설명해드린 설명회 자료 말고도 학원 홍보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족도 조사, 설명이 어땠는지 만족도 설문조사 하나 있고요. 상담 신청서라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원한다 하시면은 제가 주중에 오늘 정리 다 해가지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약속 잡고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시간에 설문조사하고 거기 상담 신청서까지만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